부동산 경매 마스터 프로그램 이번 시간에는 보전 처분 알아보겠습니다. 보전 처분 그러니까 뭐 법률 용어 같고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. 물론 가압류나 가처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긴 합니다만 가압류 가처분도 어차피 법률 용어인 건 마찬가지죠. 자, 보전 처분이라는 것은 이 가압류 가처분 자체가 하나의 권리는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, 그게 돈일 수도 있고 특정한 행위일 수도 있고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, 다시 말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채권을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실행하기까지 조금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. 그 시간 안에 어떤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목적물을 채무자가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집행의 실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딱 잡아두는 겁니다. 그래서 어렵게 얘기하면 부동산의 현상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뭐 쉽게 얘기하면 딱 잡아 놓는 겁니다. 말 그대로 딱 기다려 이겁니다. 예를 들어볼게요. 자, 주택이 있습니다. A가 소유를 하고 있는 주택인데요. B한테 돈을 빌렸습니다. 언젠가는 갚기로 했겠죠. 이럴 때 B는 자기의 채권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다 저당권,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. 상환을 하지 않게 되면 경매 바로 신청할 수 있고 경매 신청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근데 그 과정을 안 한 겁니다. 주택의 가격은 뭐 한 10억 되는데 실제로 꺼주는 건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꺼주고 있다. 그럼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낸 친구다 이러면 야 우리 사이에 뭐 믿고 하는 거지, 그죠? 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설정이기 때문에 등록세,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요. 그것도 좀 아깝고 그래서 그냥 믿고 빌려줬습니다. 근데 이렇게 빌려줬는데 믿었던 A가 돈을 갚지를 않네요. 그러면 B는 이제부터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. 이제 괘씸하죠. 그래서 어떻게든 받아낸다 라고 해서 이 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야 되는데요. 이 주택 바로 경매 신청하면 안 되고요. 결국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확정을 받고요. 그 확정된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해야 비로소 강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자,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은 그 소장 부본이 그 피고인 A한테도 날아갈 거고요. 법원은 A한테 야, B로부터 이런 소장이 제출됐다. 너 B한테 돈 꾸고 안 갚고 있다며. 너 할 말 있으면 해봐. 그래서 시간을 줍니다. 너도 B의 주장에 반대해서 뭐 이렇게 대항할 거 있으면 해봐. 이러고 시간을 줘요. 그럼 뭐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거나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이 잡힐 거고요. 변론기일도 뭐 1차, 2차 잡히고 두 번 다 출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선고기일 잡히고 이래서 통상적으로 빨라야 3, 4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. 이건 빠른 경우에요. 서로 쟁점이 있어서 뭐 나는 돈은 꾼 적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껐지만 다 갚았다라든가 이런 문쟁이 있게 되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. 얘는 안 껐대는데 이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요. 이게 뭐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A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, 4개월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게 우리 민사소송이고요. B로부터 소장이 제출했다.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뭘 생각할 수 있어요? B가 나한테 소송을 했다? 아, 네가 승소 판결문 갖고 내 집을 경매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 누구나 알 수 있겠죠. 그러면 A는 이 주택을 C한테 팔아 넘길 수 있습니다. 그러면 B는 승소해도 이 주택을 경매할 수 없게 되죠. 이게 근저당권을 설정을 안 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이긴 한데 뭐 근저당권 설정 안 한 건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거는 다시 논하지 않고요.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자니 A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고 그렇다고 소송을 안 하자니 이 주택을 경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소송 전에 가압류를 집행합니다. 물론 반드시 소송 전에만 하는 건 아닙니다. 또 소송이라는 게 가압류가 전제돼야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소송 따로 가압류, 보전 처분 절차 따로입니다. 그래서 소송 중에 뭐 재산을 빼돌릴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소송을 시작했는데 점점 하는 행동을 보니까 빼돌릴 것 같아요. 그럼 그때 가압류 하셔도 되고요. 가압류 해놓고 소송을 진행을 해도 되고요. 그래서 가압류라는 것은 분명히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그런 보전 처분이기는 합니다만 가압류는 그 자체로 권리는 아니고요. 또 설정이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습니다.
우리 등기상의 근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재해 놓는 것을 설정한다라고 표현을 하죠. 근데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설정이라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합의하에 네가 가진 재산에 우리 뭐 근저당권 설정하자, 전세권 설정하자, 지상권 설정하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요. 둘이 사이좋게 등기소에 신청을 해서 등기되는 거 이걸 우리가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가압류는 그렇게 사이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. 지금 예를 들은 것처럼 지금 돈 꿔줬는데 안 갚아요. 막 감정적으로 지금 상해 있어요. 이 상황에 집행되는 게 가압류입니다. 그러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냐 하면은요. B는 소송에 앞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을 합니다. 내용은 뭐예요? A가 나한테 돈을 꺼가고 안 갚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확정될 어떤 채권의 실익을 위해서 이 주택을 내가 좀 미리 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압류해 주세요라는 신청서가 들어가겠죠. 근데 이때도 역시 판사님은 B의 얘기, 일방적인 얘기밖에 못 듣고 있는 거죠. 지금 A한테 얘기를 못 씁니다. 만약에 이때 가압류를 집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A한테 또 송달을 보냈어요. 야, B가 지금 네 집에 가압류 신청 들어왔는데 너 돈 꾸고 안 갚은 거 맞아? 라고 A한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역시 A가 이 주택을 제3자한테 빼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또 한 번 주는 게 되죠. 그래서 B가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면 법원은 굉장히 신속하고 은밀하게 가압류 결정을 진행을 합니다. 서류 요건만 보고요. 그 요건에 맞게 되면 지금 B가 주장하는 사실, 다시 말해서 A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A가 돈을 갚지 않고 있어요 라는 이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. 판단 대상이 아니고요. 형식에만 맞으면 가압류 결정을 하고요. 그 가압류 결정에 터잡아서 이 주택에 가압류를 집행하라 라고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주택의 등기부 등본에요. 가압류가 집행이 될 거고요. 기재가 될 거고요. 그렇게 기재가 완료된 이후에 비로소 A한테 송달이 갑니다. 니네 집에 가압류 걸렸다? 이렇게 갑니다. A는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. 자,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가압류가 집행이 됐다? 그리고 나서 소송을 합니다. 말 그대로 가압류라는 거는 미리 하는 압류입니다. 요 가짜 한문으로 쓰면 미리 가짜를 쓰거든요. 뭐 어떤 분들은 뭐 가압류에서 압류인데 가짜 압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가짜 압류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. 있을 리가 없겠죠. 미리 하는 압류입니다. 아직 본압류는 아니지만 미리 해놓는 겁니다. 그럼 본압류가 되려면 어디서 다퉈요? 이 소송에서 다투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가압류가 집행이 되고 이제 본안 소송이 진행이 됐어요. 본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. 그때 A가 이 부동산을 C한테 빼돌릴 수 있느냐?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. 본압류가 집행된 것도 뭐 본압류가 집행이 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압류가 집행됐다, 가압류가 집행됐다고 해서 처분 자체가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건 아닌데요. 이 C가 A한테 부동산을 살 때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가 있으면 이거 지워서 넘겨달라라는 조건을 붙이겠죠. 그래서 상환하지 않으면 B는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을 거고요. 풀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C는 이 주택을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 처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보존 처분 절차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C가 가압류가 있는 걸 뻔히 알고도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. 그리고 나서 뭐 D한테도 또 넘기고 소유권이 몇 번 넘어갔습니다. 근데 C든 D든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에 이미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집행됐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. 분명히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. 그걸 보고도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니네들이 져야 돼. 이런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일단 가압류를 해 놓으면은요. 소유권이 넘어간다. 뭐 이래도 전혀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본안 소송이 진행됐고요. 그 소송에서 A는 B한테 대여금을 상환하라 라는 판결이 받아서 확정이 되면은요. 그 판결문을 첨부해서 이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압류가 하면은요. 근저당권은 뭐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고 또 우선 변제권도 있지만 가압류는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본안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도 없습니다. 다른 채권자들하고 평등하게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
아예 가압류를 집행하지는 않아가지고 빼돌렸다 그러면 경매 자체, 신청 자체가 안 되고 한 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해놓는 것이 훨씬 더 좋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어쨌든 가압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권리는 아니고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권이 있고요. 그 채권을 나중에 확정하는데 그 확정의 실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부동산의 현상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보전 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거에 반해서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. 가처분. 자, 가처분도 가압류하고 똑같습니다. 똑같은데 어떤 건 가압류를 하고 어떤 거를 가처분을 하느냐, 이제 요게 조금 구별이 할 필요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채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금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난 쟤한테 채권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저 친구한테 받을 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. 일상적으로는. 그러나 나는 저 친구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그 요구할 수 있는 게 돈이 아니라 다른 어떤 특정한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A라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요. B한테 이 주택을 팝니다. 매매하는 거죠. 매도하는 거죠. A 입장에서는 매도고 B 입장에서는 매수가 되겠습니다. 매매하는데요. 둘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앉아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우리 그 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쌍무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. 쌍무라는 것은 서로 쌍방이 다 의무를 지는 계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쌍무 계약이다? 그럼 A도 B한테 이 계약으로 인해서 어떤 의무를 지게 되고요. B도 A한테 어떤 의무를 지게 됩니다. 각각 어떤 의무를 지게 될까요? B는 A한테 돈을 줘야 되죠. 주입을 살려면. 그러면 A는 이 주택의 소유권을 B한테 넘겨줘야 되겠죠. 이런 두 가지 서로 쌍방이 의무를 지게 되고요.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쌍방이 상대방한테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때 A는 B한테 빨리 내놔 할 수 있는 게 뭐죠? 돈이죠. 매매대금, 네가 나한테 이 집 사기로 했으니까 빨리 매매대금 내놔 할 수 있는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갖게 되고요. B 입장에서는 A한테 뭘 가져야 돼요? 돈 내놔가 아니죠. 그 주택의 소유권을 내놔. 다시 말해서 소유권을 내놓는다는 것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그 절차에 협력해라고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채권이라는 거는 반드시 금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. 어떤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가볼게요. 자, B가 A하고 이 주택을 사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.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5억짜리 주택인데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한 2억 정도가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잔금날 이제 가서 3억만 내면 소유권을 받아올 수 있는데요. 약정된 잔금일날 부동산 중개사무소,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갔더니 A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. 그러면 A 입장에서는 계약을 불이행하게 된 거죠. 그죠? 어떤 채권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?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. 하나는 뭐냐면 네가 이행 안 했지? 네가 계약 깨자는 얘기지? 그래, 오케이, 계약 깨. 근데 이 계약이 깨지는 원인은 너한테 있으니까 그 손해를 배상해.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고요. 하나는.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빨리 이행해. 왜 이행 안 해? 나랑 이런 계약을 해놓고 왜 이행을 안 해? 계속 이행을 독촉할 수도 있습니다. 두 가지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지는 그거는 채권자 마음입니다. 그러면 요 사례에서 우리는 B가 A한테 뭘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. A가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 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. 나는 잔금을 지급하려고 중개사무소에 나갔는데 그때 B가 집 취득할 당시부터 집 사는데 그 과정서부터 이렇게 삐그덕대면 나 이 집 기분 나빠서 못 사겠어. 네가 이행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책임은 네가 져야 돼.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줬던, 계약 깨졌으니까 내가 줬던 2억 내놓고 손해배상도 예를 들어서 1억 원 내놔 해가지고 3억을 청구합니다.
그러면 3억을 청구한다고 주겠어요? 안 주겠죠? 그러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요. 그 소송의 판결에 기해서 이거를 경매해야 되는데 아까 가압류처럼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요 채권의 실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전 처분을 한다면 B는 가압류를 집행해야 됩니다.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. 근데 B 입장에서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아니면 계약하고 나서 그 사이에 어떤 주변의 호재가 발표되면서 집값이 5억 매매 계약했는데 막 8억, 9억까지 뛰었어요. 그러면 지금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죠. 어떻게든 5억에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. 그러니까 A한테 계속 계약에 대한 이행을 촉구합니다. 빨리 계약 이행해. 근데 이행을 안 하면 역시 소송을 해야 되고요. 그때의 소송은 금전 채권이 아니라 뭐예요?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. 청구 소송이에요. 이렇게 매매 계약이 됐으니까 내가 3억 줄 거야. 그러니까 빨리 소유권 나한테 넘겨. 이 소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때도 역시 A가 이 주택의 소유권을 C한테 넘겨버리면 승소해도 이미 C한테 넘어간 소유권을 다시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. 물론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가등기를 해놓는다든가 이러면 또 그거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다라고 봤으면 C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A는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분만 좋고 끝나는 겁니다. 사실상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도 역시 보전할 수가 있는데요. 이때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기각합니다. 왜 기각을 하냐면 청구하는 바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손해배상으로 들어간다. 그러니까 지급했던 계약금 중도금하고 손해배상금하고 3억 내놔라는 소송이 들어갈 거라고 한다면 돈 달라는 거죠. 이때는 가압류 신청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지금은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소유권 내놔,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조해라는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못 하고요. 그때는 가처분으로 들어갑니다. 신청 방법이나 진행 절차, 집행 절차 다 똑같습니다. 다 똑같습니다. B가 일방적으로 신청을 하고요. 법원은 진위 파악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건만 판단해서 바로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요. 그 결정에 기해서 등기소의 촉탁으로 가처분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고요. 그때야 비로소 니네 집에 가처분 집행됐다라고 통보가 A한테 가는 이 절차는 가압류랑 똑같고요. 그렇게 집행이 된 이상 이후의 효력도 똑같습니다. 소유권이 몇 번 넘어가더라도 가처분을 집행한 B 입장에서는 안심하고요.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소유권을 그냥 뺏어올 수 있습니다. 그 판결문에 기해서 판사님이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되면 A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이게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입니다. 간단하죠. 둘 다 보존 처분입니다. 장래에 확정될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서 돈이라고 하면 경매, 가처분이라고 하면 어떤 행위의 그 대상, 이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의 채권, 현재의 목적물, 부동산의 현상을 동결시켜 넣는 절차라는 거는 가압류 가처분 동일하고요. 신청 절차나 집행된 이후의 효력 다 동일합니다. 다만 목적물이 가압류는 돈이고 가처분은 돈이 아닌 어떤 행위이다. 특정한 행위이다. 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. 자, 가압류 특히 많이 경매 절차에서 많이 보이는 거고요. 가처분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권리입니다. 근저당권 다음으로 많이 보여지는 등기가 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. 우리가 경매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, 알아야 하는 그런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보존처분 알아봤습니다.